다들 데이 하와? 다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축구 있고요. 중국 대만 침공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십거리 한 개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가십거리까지 한 개. 자, 그러면 축구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 여러분들,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붙어서 중국이 1승을 거뒀어요. 설마 인도네시아가 지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이겼어요. 오 마이 갓.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인도네시아가 못했다고요? 인도네시아가 점유율 한 74%인가 나왔던데? 근데 왜 공을 못 넣었지? 야, 골운이 없었어. 중국이 이걸 로비했다고? 설마 월드컵인데 설마 중국이 이길 수도 있죠. 지금 중국이 이길 수 있는 시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중국은 가짜 축구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가짜 축구였는데 아직 축구 인재가 없단 말이지. 지금부터 중국이 축구를 아주 솔직하게 한다 해도 그 실력자들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5년 내지 10년이 걸려. 지금부터 잘 키운다 하더라도 중국 귀화 선수 덕분 아니에요. 심지어 그날 중국과 인도네시아 거기에 그날 중국 팀 다 중국인들만 올라왔어. 외국인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 중국 선수들만 올라왔어.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기 전부터는 저도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뤄드리기로 했으니까 경기 전부터 저 중국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거 보면서 중국 무슨 반응인가 봤는데,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랑 중국 축구 시작하기 전에는 중국 입장은 이거야. 야, 오늘 몇 대 몇으로 질 것 같냐? 야, 전재산 인도네시아 걸었다. 야, 내 결혼 자금 인도네시아에 싹 다 걸었다. 오늘 몇 대 몇으로 지냐? 아직도 축구 보냐? 야, 그 봐서 뭐해? 너 스트레스만 받아. 뭐 이런 댓글들로 도배가 됐었어. 중국 그날 뭐 곡소리 났을걸? 물론 그냥 순수하게 축구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겨가지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뭐 진짜 인도네시아에 베팅한 사람들은 그날 난리 났겠지. 와, 나 이거 중국 믿었는데 이러면서 네가 여기서 이겨버리냐. 아무튼 자, 일단 시합이 끝나고 그 중국의 축구 감독 이방코비치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오늘 이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약간 그날 인터뷰에 일단 중국 감독도 그렇고 중국 선수도 그렇고 그 왕따 레인가 골키퍼 인터뷰를 다 했는데 인터뷰가 다 비슷해. 이방코비치 감독도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중국 축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그 골키퍼까지도 인터뷰를 하면서 골키퍼 울먹였잖아. 이겨가지고 울먹이다가 인터뷰에서 골키퍼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장위닝이 그 골 두 번째 골 넣은 그 선수 장위닝이랑 왕따레이 둘 다 경기 중에 울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랬나요? 부담감이 컸나요? 이렇게 기자가 물었거든. 근데 왕따레이 그 골키퍼가 울먹이면서 맞다.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부담감이 있었고 옛날이랑 이제 다르다. 이러면서 뭔가를 더 얘기하려고 그랬어. 여러분들 가서 그 인터뷰 봐봐요. 옛날이랑은 다르다라고 하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을 아끼는 거였어. 느낌이 그랬어. 왜냐하면 걔가 또 거기서 말 잘못하잖아. 또 그 사회 매장 당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뭔가 말을 더 하려 하다가 침묵을 가지다가 다시 한번 옛날이랑 다르다. 이 말을 두 번 했어요. 跟以前不一样了，不同以前了. 이러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옛날이랑 다릅니다. 이렇게. 이 두 감독과 선수들이 이 인터뷰에는 제가 봤을 때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다뤘던 중국 축구 비리, 옛날에 중국이 축구를 어떻게 찾고 왜 중국 축구가 그렇게 됐는지 그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다면 이 선수들이 지금 하는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갈 거예요. 저번에 그 얘기도 있었잖아. 저번에 7대0으로 일본한테 졌을 때 중국이 진 이유가 뭐 물론 이게 찌라시지만 이거는 옛날 그 축구 감독 사형 때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진 거다. 국민들이 공분을 더 사서 여론을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 감독, 그 가짜 축구만 했던 그 감독을 어떻게 해서든 보내버리려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그거 그냥 7대0 그거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진 거야. 물론 뭐 일본한테 진 거는 뭐 이기기도 힘들었겠지만,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축구 쪽으로 이게 한번 크게 뒤집었잖아요. 승부 조작. 중국은 다 승부 조작이었어. 중국 국내에서 하는 축구들은 다 승부 조작이었어요. 90% 이상이.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축구를 그렇게 해왔으니까 축구를 찰 줄 아는 애들이 없어. 제가 찍은 중국 관련된 중국 축구 관련된 영상이 3편이나 있거든. 그거 한번 봐봐 나중에. 정말 중국의 축구 뼛속까지 다 알게 될 겁니다.
이반코비치가 옛날 인터뷰에서도 나도 한국팀 맡았으면 매번 이길 수 있다라고 했다고요? 이반코비치도 뭔가 그래도 뭐 내색은 안 하고 있지만 심리적 부담과 굉장히 열받을 거야. 요번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반코비치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중국 축구는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네티즌들 반응이 이거야.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미 끝났는데? 엄청 비난한 거라. 그러면서 너 나가. 너 중국에서 나가. 네가 이긴 게 아니야. 중국 선수들이 잘해서 이긴 거지. 야, 중국 선수들이 너를 이긴 거야. 너 나가. 중국에 너 필요 없어. 이런 여론이야. 아, 진짜 중국 축구 팬들도 진짜 참 이게 없는 게 중국 축구 비리를 그렇게 털리고 중국 축구 비리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 텐데 감독이랑 뭔 상관이야. 지금 어느 감독을 갖다 놔도 중국 팀은 이기기가 쉽지 않아. 왜? 가짜 축구만 해왔고 실력 있는 선수가 아직 없으니까. 실력 있는 선수를 이제 국가팀에 집어넣으려면 5년 내지 10년이야. 새로 훈련시켜야지. 뭐 지금 20대 후반 30대 선수들을 뭐 아무리 훈련시켜봤자지. 비리는 어떻게 터졌냐고? 그 방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 얘기해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이따가 제 방송 끝나고 제가 중국 축구 관련된 영상을 3개나 만드는데 그거 한번 봐요. 지금 그 내용이 어마어마해.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같이 해먹는 거야. 축구의 그 높은 축구 뭐 위원회, 축협 거기 운동 거기 부서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부터 감독끼리, 그 다음에 선수끼리 같이 해먹는 거야. 어떻게 해먹냐? 그 예를 들어서 여기 팀이랑 여기 팀이 붙는다. 여기가 이겨야 돼. 이겨야 여기 경제적 이득이 많아. 그럼 여기 가서 딜을 합니다. 내가 감독이랑 니네 팀에 얼마 줄 테니까 우리한테 져줘. 그러면서 여기 감독이랑 그 다음에 그 시합에 올라오는 선수들한테만 돈을 매기는 거야. 입 닫고 지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거를 막 경기마다 다 그렇게 조작을 하니까 실력 있는 실력자가 있겠어? 그리고 실력자가 왜 없냐? 중국 축구 선수들 뽑을 때 옛날에는 같이 해먹어야 되니까 정의로운 애들, 축구 실력 있는 애들 안 뽑아. 난 네가 여기 와서 축구를 하라고 뽑는 게 아니야. 같이 해먹어야지. 너 입 무거워? 너 이 비밀 잘 지킬 수 있어? 져줄 수 있어? 이런 애들만 뽑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애들끼리 해먹는 게 그게 축구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중국 그 축구판 한번 싹 다 뒤집어 버리고 해먹던 애들 다 잡아가지고 수백 명이 잡혀 들어갔어. 그 영상에 다 나와요. 이제 한번 뒤집었다 하니까 그거를 이제 계기로 삼아 지금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웃겼던 게 첫 골을 넣었을 때 중국 팀이 선제골을 넣었잖아. 1대 0으로 넣었는데 중국 댓글 기뻐하지 않아. 이거 지킬 수 있을까? 너무 기뻐하지 마라. 나중에 뒤통수 맞는다. 이거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야, 아직 웃기는 이르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 너무 당해서. 근데 이제 장위닝이 2번째 골을 넣고 거기서 막 포효를 하면서 막 울었잖아. 그 영상, 그 장면을 보면서 중국의 뭐 해설자들, 중국의 인플루언서들, 중계하던 애들, 해설자들 싹 다 같이 울었어. 다들 울컥했대. 야, 이거 진짜 이기는 거냐? 야, 중국이 진짜 축구 승리에 대한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러면서 이기니까 이제 다들 어리둥절한 거지. 야, 이겼어? 댓글들 막 이거 꿈 아니지? 이거 현실 맞지? 이런 댓글 올라오고. 조작했던 감독 재판 결과 나왔나요?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뭐 재판이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나왔으면 그 기사가 안 될 리가 없어. 나오면 리티에, 그렇지, 리티에. 머리 항상 기르고 머리에 항상 트리트먼트를 했던 그 감독. 근데 그거 이제 뭔가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형이 정해지면 그 기사 뜰 겁니다. 그때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축구 내막을 아는 팬들은 이제 이제 중국 가짜 축구 안 하는 거야? 중국 이제 진짜로 실력으로 축구하는 거야? 이런 댓글 올라온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반코비치 감독이 인터뷰에서 팀 전체가 몰입도가 높았다. 집중력이 좋았다. 그리고 다음 바레인이랑의 시합을 잘 준비하겠다. 근데 이 얘기가 또 뭐냐면, 그러니까 이 내막을 알면 이 얘기를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반코비치 감독이 요번에 중국 팀 축구의 집중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많은 세계의 축구 팬들은 중국이 중국이지 무슨 또 이겼다고 집중도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뜻이 어떤 뜻이라고 느껴지냐면, 그때 일본이랑 했을 때나 그 전 경기 때만 해도 리테 관련된 이슈랑 그리고 중국 축구계 거기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억압된 분위기와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 지금 막 바뀌고 아직 중국 축구의 그 실력, 옛날에 가짜 축구 하는 애들 다 없애고 실력자들만 뽑아 놓긴 했는데 분위기는 어수선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축구 해설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일본이랑 축구했을 때 물론 질 수도 있는데 7대 0은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게 진 거고, 중국 축구 선수들을 보면 다들 마음이 축구장에 안 가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때까지는 해도 아직 그 뭐 축구 비리 관련돼 가지고 선수들도 거기 영향을 받고 아직 뭐 그게 많이 엮여져 있었던 상황. 근데 지금은 뭔가 조금 정리가 되고 이제 뭔가 감독이든 아니면 축구 선수들이든 뭔가 좀 이제 축구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다음이 바레인인가요? 이 한 경기 남았나요? 중국 축구 아직 몇 경기 남았죠? 중국이랑 사우디 남았다고? 중국이랑 바레인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이랑 일본도 한 게 있지 않아? 한 번 더 한다던데? 진짜 지금 중국 축구 선수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축구만 하면서 그 집중도가 올라왔는지는 일본이랑 다시 붙었을 때 그 경기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축구가 끝나고 신태용 감독도 이제 그 인터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 또 중국 기자들 또 질문 수준 진짜 가관이더라. 자, 이제 신태용 감독이 시합이 끝난 뒤에 이제 중국 기자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받습니다. 근데 질문이 이거야. 중국이 이번 경기에서 정말 잘했고 거의 압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인도네시아가 졌다 해도 그래도 그 경기력은 그래도 공 점유율은 인도네시아가 더 높지 않았어? 74% 아니었어요? 야, 근데 중국 기자들은 어떻게 이런 질문을, 중국 기자들 이거 약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독을 열받게 해가지고 인터뷰 뭐 욕하는 거 아니면 뭐 자극적인 대답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쿤뚜뚜님 봤네. 처음에는 신태용 감독이 그때 조용히 그 통역하는 사람이 하는 거 그 얘기 들으면서 그 표정 있잖아. 지들이 잘했대? 그러면서 뭐 이렇게 또 대답을 하다가 또 이렇게 또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어. 그냥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답하다가 신태용 감독님도 약간 좀 열받았나 봐. 뭐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 대답을 이렇게 했어. 아, 중국이 이렇게 똥볼 축구를 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했거든. 아, 그러면서 이런 축구를 하는 팀은 다음에 만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에 별로 아쉬움이 없다. 이러고 그냥 끝냈거든. 그걸로 또 중국에서 또 대서특필을 하고 또 난리 났어. 뭐 중국 똥볼. 시죠. 중국에 엄청 올라왔어. 근데 거기 통역사들 엄청 당황했을 거야. 보니까 이제 뭐 번역한 것도 똥볼이라고 번역은 안 했어. 전 후반을 통틀어서 볼 점유율에서 76%, 슈팅 수에서도 인도네시아가 14, 중국이 5라고요? 근데 패했다고? 그러니까 골운이 없었네. 그리고 몸값도 인도네시아 선수들 몸값이 한 명의 몸값이 중국 전체 팀의 몸값보다 높다며. 인도네시아가 진짜. 그리고 중국의 극단적인 애국자들, 소분홍들, 얘네들이 인플루언서 막 이렇게 그 보면서 이겼을 때 막 소리치고 난리나. 중국이 3연패 끝에 드디어 1승을 거뒀습니다. 막 엄청 감격해. 근데 그 밑에 댓글, 진짜 축구 오래 본 사람들 있잖아. 언제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이기고 이렇게 기뻐했어야 됐나. 야, 진짜 중국 축구 진짜 바닥 찍을 만큼 찍었구나. 이런 댓글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그 어떤 인플루언서 이런 얘기도 해. 상대팀이 어떤 전술을 가져오든 어떤 다양한 혈통들을 가져오든 중국팀은 홈 경기장에서 단결력과 끝까지 맞서 싸운 의지력으로 다 돌파해내고 하나하나 쓰러뜨렸다. 미친 거 아니야? 뭘 쓰러뜨렸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중국의 축구야말로 정신력과 투지가 똘똘 뭉친 축구다. 이게 중국 축구다. 그 한 번 이겼다고. 그러면서 중국 주球 牛逼막 겁나 막 소리 지르는데 개꼴비기 싫은 거 있죠. 뉴비가 뭐냐면 중국 축구가 짱이야. 야, 중국 축구가 최고다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데 와, 진짜 꼴비기 싫더라. 진짜 중국 가짜 축구 그거 들통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또 빠뜨릴 수 없죠. 명불허전 중국 축구 팬들. 이거 봤어요 이거? 야, 이거 외치는 거 봤어요? 홈 구장에서 뭘 하는지 들려? 진짜 그대로 번역해드려요. 중국 팀은 니네 아버지다! 이거를 두둥두둥둥. 중국 팀은 니네 아버지다! 두둥두둥둥. 중국 팀은 니네 아버지다! 이거를 외치고 있어. 진짜 중국 팬들 수준 어떡하지?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어쩌다가 이기고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팬들한테 향해가지고 중국 팀이 니네 아빠야 이걸 외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네 아빠야. 아들아, 야, 무릎 꿇어. 졌지? 내가 네 아빠야. 겸손이라고는. 야, 그래도 그렇게 지다가 수십 년 동안
월드컵 올라온 적도 없는 그 팀이 이겼으면 그냥 박수하면서 상대팀한테 격려도 해줄 줄 알고 좋은 게임이었다 뭐 이 정도. 야, 내가 네 아빠다 이거를. 참나. 뭐 수준 어디 가나 이거. 야,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중국어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봐. 中国队是你爸爸.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었어.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었는데 그 영상을 내가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중국 그 응원단들이 그 축구장 경기장에서 자리 밑쪽에 있었나 봐. 그리고 뒤쪽에 위쪽에 인도네시아 팬들이 있었나 봐. 근데 경기장을 향해서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다들 뒤돌아서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인도네시아 팬들 보면서 양쪽 손가락 뻗어주면서 Fuck you! Fuck you! Fuck you! 이걸 다 같이 Fuck you! 여러분들 중국 축구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냐고요? 진짜예요. 진짜야. 봤어? 띵파님 봤어? 행돌장님도 봤어요? 야, 국제 경기에서 중국 팬들 이래버리니까 와, 쪽팔리지 않나 이거? 야, 이런 거 시진핑이 좀 관리해야 되지 않아? 좀 위에서 응원할 때 욕하지 마라 이 새끼들아, 이거 한마디 해야 되지 않아? 시진핑이 한마디 하면 얘네들 꼼짝 못할 텐데. 니들이 국가 이미지 다 떨어뜨린다고 그만해라 좀. 좀 위에서 누가 이런 거 좀 관리 안 하나?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또 중국 안쪽에서도 이 중국 팬들이 매너를 보면서 중국 해설위원들, 인플루언서들은 중국 팬들 맨날 욕해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근데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그러면서 이기니까 중국이 잘해서 이긴 거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 야, 중국에 그렇게 많은 외국 선수들 뽑지 마라. 외국 선수들 다 나가니까 중국이 이겼다. 중국 선수들만 써라. 요번에 중국에 외국 선수 1명 나왔거든요. 나머지 다 이제 중국 선수로 이제 구성이 됐어.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 없으니까 중국이 이기네. 야, 진짜 애들은 끝을 몰라. 적당히를 몰라. 그리고 이 욕도 나왔어. 요번에 그 중국의 축구 천재라고 하는 우레이. 우레이 진짜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우레이를 축구 천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레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축구 팬들, 야, 외국 선수랑 우레이 없으니까 이긴다고. 걔네 빼라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 그러면서 다 같이 이 댓글도 많았어. 이방코비치 감독한테, 야, 너 같은 늙은이는 필요 없다. 너 나가라. 이겼는데 이거는 네가 이긴 게 아니다. 중국 선수들이 힘을 합쳐서 너를 이긴 거다. 너 중국에서 나가라. 이 댓글 엄청 많았어. 이 영상 밑에 댓글들 가관이다. 야, 어떤 핫한 영상에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댓글 가관입니다. 뭐 이런 댓글. 야, 인도네시아 이겼다고 뭘 그렇게 신나하냐. 진짜 슬프다. 야, 우레이가 없으니까 이겼다. 야, 중국 축구가 인도네시아 이겼네? 그럼 이제 우승 가는 건가? 중국 축구 위대하다. 이건 뭐 비꼬는 거겠지?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그지? 인도네시아 이겼다고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라. 인도네시아가 약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긴 거다. 야, 근데 이건 뭐 진 팀에서는 할 말이 없죠, 그죠? 이 댓글들 중에, 수많은 댓글들 중에 이 댓글이 있었어. 이 댓글이 그 좋아요가 진짜 많은 댓글이었는데, 就这么说吧，放在20年前中国对印尼这个比分，臭鸡蛋能把中国足协大门堵上，现在居然成了大喜事了。可见中国足球的下限堕落到什么地步了. 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20년 전에 중국이, 그래도 20년 전 그때는 중국이 축구를 좀 했었나?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댓글 뜻이 뭐냐면, 20년 전에 만약에 중국이 이 점수로 2대1 이 점수로 인도네시아를 이겼으면 그때는 계란이 중국 축구협회 대문 앞에 가득 쌓였을 거다. 근데 지금은 인도네시아 2대1로 이겼다고 이게 이렇게 좋아할 일이 되다니. 진짜 중국 축구가 어느 정도까지 추락했는지 알 수 있다. 요런 팬들은 이제 약간 좀 중국 축구를 오랫동안 본 나이 있는 분들이야. 솔직히 요즘 중국 축구를 보는 애들은 모르지. 옛날에 중국 축구 뭐 어쨌고 뭐 저쨌고. 그냥 요즘 중국 축구에 관심 가진 애들은 중국 축구는 그냥 맨날 지는 축구였어. 그러다가 어디든 간에 그게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이겼으니까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또 중국의 축구 전문가들, 해설가 위원들은 그래도 좀 진짜 좀 축구 전문가들, 리얼 전문가들은 맞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 경기력으로 이거는 거의 운이 다 했다. 이 축구 전략으로 이런 방식으로 차도 월드컵을 진짜 운이 좋게 올라간다 해도 올라가서 한 번도 못 이긴다.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맞는 말이지.
아무튼 여러분들 중국 축구가 그냥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감을 하면서 보시려면 옛날에 중국 축구 비리에 대해서 제가 다뤄놓은 영상 3개가 있습니다. 가관이에요. 그걸 한번 보잖아요. 아, 중국 축구가 이래서 희망이 없구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해. 중국 축구는 10년 동안 그 어느 대회도 나가지 마라. 지금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다. 왜냐면 축구를 할 줄 아는 선수가 없다 이거야. 아니, 맨날 가짜 축구만 하고 뒷돈 받으면서 축구했는데 누가 가서 뭐 연습이나 하고 누가 훈련을 받았겠어. 맨날 술 마시고 놀고 스포츠카나 몰고 다니고 백으로 다 들어온 애들이고 집안에 돈 있어서 국가팀에 들어온 애들인데 축구는 그냥 하면 돼. 훈련 필요 없어. 왜? 상대팀에게 돈 먹이고 지라 하면 되거든. 그런 축구만 하는 애들이 무슨 축구 대회 뭐 세계 대회를 어떻게 나가냐. 10년 동안 중국 축구 어디도 내보내지 말고 10년 동안 정말 그냥 실력 키워가지고 그때 다시 나오자.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뭐 이렇게 나오면서 뭐 고쳐가야지. 근데 과연 고쳐질까? 과연 이 가짜 축구 비리가 없어질까요? 한번 뒤집어가지고 몇백 명 잡혀 들어갔다 쳐 없어질까? 아무튼 요건 중국 축구 얘기고 또 뭐 관련 재밌는 이야기가 올라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축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